안녕하십니까, 윤철주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에도 또 입장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특별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운명의 갈림길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 감렌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FDA 신약 허가 결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FDA가 해당 신약의 승인 여부를 3월 2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그때까지 이제 결정할 예정이고,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1일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FDA가 정해진 이제 프레스크립션 그 PDUFA죠. 예, 기한 내 이전에 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한번 좀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GC 녹십자 면역 글로불린 제제, 그 알리글로 등 일부 약물이 마감일 전에 미리 승인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정이 뭐 몇 주, 뭐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공식 기한까지 단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예, 하루 이틀 남은 상황이라서 일정 변경 없이 그냥 디데이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승인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에서 아카데미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또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HLB를 6월 달에도 이제 6만 원 이하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 매수를 또 매수 코멘트를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도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저희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채널은 모든 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들만 공유를 할 것이고, 투자에 관련된 어떤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분들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FDA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공식 승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용요법이 간세 포함 1차 치료제로 신약 승인 신청 NDA가 제출이 돼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말씀을 앞전에도 계속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3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현 시점까지 FDA 지금 뭐 공식 홈페이지에도 해당 치료제 승인 관련 보도 자료나 발표 문서가 게시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조급함 갖지 마시고, 어차피 뭐 저희와 함께 가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 적정선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조급함 없이 이렇게 좀 나아가시면 되겠고, 또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누구보다 발빠른 정보로 대행을 또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승인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 FDA 뉴스룸이랑 최근에 승인 의약품 페이지에 해당 소식을 공식 보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종 승인 전 단계이므로 이 FDA 공식 사이트에는 NDA 승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죠. 예. FDA가 일반적으로 신약 승인 시 보도 자료를 여기에 공개를 해요. 예. 현 시점에서는 뭐 이제 승인 그 전이라 공개된 문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NDA 제출 관련 부분 이 심사 시작해서 이제 진행 상황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HLB 산하의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 2023년 5월 미국 FDA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신약 승인 신청 NDA를 제출을 했고, 2023년 7월 17일 FDA가 해당 NDA를 접수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일반 심사, 일반 심사, 스탠다드 리뷰로 이제 분류를 해서 초기 PDUFA 이 일정을 2024년 5월 16일로 지정을 했었죠. 이게 진행성 간암에 대한 그 1차 치료제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NDA의 이 근거가 된 CARS
CARS 31033 임상 시험에서 리보세라닙 캄렌리주맙 병용요법이 표준 치료제인 소라페닙 대비 무진행 생존 기간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을 했습니다. 중간 추적 관찰 7, 8개월 시 중앙 PFS가 이제 병용요법군 5에서 6개월 정도 소라페닙 대비 3.7개월 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됐고, 그리고 또 중앙 OS도 마찬가지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연장이 되면서 사망 위험을 36%에서 38%까지 감소시켰죠. 그래서 ORR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반응률도 이 병용군에서 높았고 안정성 프로파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실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는데 이거 FDA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처럼 유의미한 임상 개선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FDA 심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초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던 2024년 5월 승인 시점에서 승인을 보류를 했죠. 보안 요청 서한 CRL을 발행을 했고, 이 CRL은 임상 데이터나 약물 효능 문제가 아니라 제조랑 검사 관련 이슈에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캄렌리 주맙을 생산을 하는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에서 제기된 제조관리 상의 어떤 미비점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일부 임상 시험 기간에 대해 그 FDA가 여행 제한으로 실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FDA가 그 제조소 실사상 발견된 결함을 지적을 하면서 해당 사항이 게시되기 되고 이제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병용요법 자체의 임상 결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뭐 두 성분 모두 미국 내 단독 승인 그 전례가 없었으므로 이 복합요법의 구성 요소 기업은 입증에 어려움이 뭐 지적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공식 CRL 사유로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앞전에 이 CRL로 인해서 초기 승인 일정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HLB 주가가 해당 소식에 크게 조정을 받아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 아카데미에서 잡고 들어간 거죠. 네, 그때. 그리고 이제 또 리밸런싱을 또 해왔고. 그래서 아무튼 뭐 주가는 지금 자산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승인이 잘 돼서 또 좋은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HLB와 파트너사가 FDA 지적 사항에 신속히 대응을 해서 임상시험 관련 현장 실사가 지금 뭐 FDA 출장 재개로 모두 완료가 됐고 중대한 보안 필요 사항 없음 NAI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조시설 문제도 시정 조치를 통해서 개선 사항을 마련을 했죠. 뭐 HLB 발표에 따르면은 뭐 항서제약이 지적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그 시정 조치를 완료를 하고 관련 부분을 제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24년 9월 23일 날 해당 NDA를 보완을 해서 재제출을 했고 2024년 이제 10월 21일부로 재신청된 NDA를 파일링 승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6개월간의 심사 시간을 가진다, 뭐 1년이 걸린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사실상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클래스 2 재신청으로 처리가 됐고 FDA가 새로운 PDUFA 일정을 2025년 3월 20일로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온 거예요.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조시설 결함 등의 이제 보완 완료를 전제로 승인 심사를 재개한 것이고 2차 심사 단계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심사 상황은 그렇고요. 뭐 이 보완 사항 이행 결과를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게 들었고 이제 FDA 내부 이 전문가 자문위원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건으로 뭐 따로 뭐 별도로 ODAC 개최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왜냐하면 이런 게 안 열린 이유도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이슈가 제조랑 실사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상 효과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요,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임상 효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긍정적이다. 근데 이 ODAC 개최가 또 이번 건으로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는 게 임상 효과가 명확했기 때문이라는 어떤 반증을 또 다시 또 해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뭔가가. 그리고 FDA랑 회사 간의 이 추가 질의 응답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최종 결정만을 앞둔 코앞에 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곧 결과가 운명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 많이 커뮤니티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은요 뭐 언제나 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금 이제 투자해서 감사하다 뭐 이제 커뮤니티에서 글 남겨주시고 하는데 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근데 언제든지 기회는 여러분들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기회는 항상 또 있어요.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뭐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초반대 제가 안내를 드릴 때 이 매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못하고 진행하셨다는데 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있고 또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이런 또 기업도 앞으로 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옵니다. 예, 타이밍이 또 오니까 항상. 그리고 저희는 이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해요. 예,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니까 뭐 조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투자 타이밍은 또 돌아오기 마련이니까.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해외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쭉 찾아보면은 이 보도자료 업데이트를 지속하는 것도 이것도 한번 우리가 또 봐볼만 해요. 예, 투자를 할 때 뭐 진작에 이제 봤지만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FDA 심사 절차마다 관련 내용들을 공식 발표를 해왔죠. 그래서 2023년도 7월에 NDA 접수 승인 시에 엘레바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PDUF의 일정을 공개를 했고 임상 시험에서 이 병용요법이 유의한 생존 개선을 보였다는 상세 결과도 함께 또 전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CRL 수령 시에는 중국 항서제약을 통해서 제조소 그 결함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 엘레바 HLB도 투자자 공지를 통해서 이 FDA 요청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이후에 2024년 10월 달에 재신청하고 접수 승인 때에도 엘레바가 보도자료를 내서 새로운 PDUFA 날짜 2025년 3월 20 이거를 알리고 최종 분석된 임상 데이터 이거를 제출을 했음을 또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공식 발표들이 바로바로 그때 나오는 발표들이 투자자들과 업계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만 모두 간 세포암에 대해서 FDA 희귀약품 오펀 드러그 지정을 받은 상태예요. 이것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캄렐리주맙이 이미 3년 이상 전에 그 간세포암 치료 희귀약 지정을 획득을 했죠. 획득을 했고 뭐 여기 이제 나오죠. 2021년 4월 27일 날 캄렐리주맙 이런 부분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리보세라닙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억으로는 2021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예, 리보세라닙이 11월 4일 날 2021년 11월 4일자로 동일 적응증 희귀약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외에 리보세라님이 과거에 뭐 선낭암, 다른 희귀 질환에도 지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요. 희귀약 지정은 FDA 승인 후 7년간 시장 독점권의 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요. 법적으로 해당 병용요법이 간암 분야의 미충족 수요를 겨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FDA 공식 데이터베이스에도 이 두 약물의 희귀약 지정 정보가 등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이제 FDA 승인이 떨어지면.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유럽의 EMA가 이제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밥 병용에 대해서 2023년 오펀 지정을 부여를 했고 중국에서는 뭐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미 여러 개 암종에서 승인이 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 캄렐리주맙의 중국 상품명이
에일루이카인가?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에일루이카 간암 림프종 등에 허가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은 또 이 병용요법이 두 약물의 첫 승인 용도로 기록이 되고 상표명도 별도로 부여가 될 거예요. 네. 그 유사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산 그 PD-1 항체 이 티슬리리주맙이 미국 승인을 그 획득을 하면서 테빈브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출시가 또 됐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살펴보고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식 문서로 이렇게 또 확인된 오픈 지정 등의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신호고, 좌우지간 임상 데이터의 우수성도 입증이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승인 가능성에 기대가 좀 모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앞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간암 1차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을 하겠죠. 승인이 된다면. 그래서 현재 표준 요법인 이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그 다음에 이제 듀발루맙, 트레멜리무맙 이런 병용요법과 경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제가 빠르게 소식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뭐 경쟁사 및 대체 치료제와 비교 분석도 수도 없이 제가 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앞전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DA 승인 결과를 앞두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새로 입장하신 분들에게 리밸런싱 매수 코멘트를 드렸어요. 어느 시점까지의 이 주가 변동성을 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또 상황들을 봐도 최근 몇 달 동안 HLB 주가가 이 임박한 어떤 이벤트를 반영을 해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했잖아요. 1월 초에 약 7만 원대 였던 초반이었던 주가가 1월 말 또 97,000원까지 폭등을 했다가 다시 7만 원대로 조정을 받고 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2월 말에 이제 FDA 결정 기대감으로 다시 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88,000원 하는 날도 있었고, 뭐 3월 들어서 매일 이제 각종 루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꿈틀꿈틀거리는 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과열 양상이 투자자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 결과로 호재에도 차익 실현, 악재에는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 바이오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FDA 결정에 따른 주가 향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승인 성공이겠죠. 이 경우에는 호재 확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돼서 주가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상한가에 육박하는 최소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 급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일부 지금 뭐 얘기들을 들어보면 승인 시에 뭐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에서 뭐 20만 원도 가능하다. 뭐 장밋빛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쵸? 과거 뭐 작년 5월이었나요? 기대감에 주가가 12만 원 뚫었었잖아요. 아무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금액 관련해서는, 주가 관련해서는 아카데미에서만 제가 코멘트를 드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아무튼 뭐 이게 100% 맞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뭐 알테오젠, 저희가 이제 안내드린 종목들, 뭐 HLB, 삼성공조,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종목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상당 부분 기대가 좀 선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승인 직후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이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 있거나 일시적으로 급등 후에 크게 급등을 하더라도 차후에 이제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또 올라가도 이후에 그게 뭐 며칠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재료 소멸 현상이 오면서 바이오 종목 특성상 뉴스 확정 후에 오히려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기존 주주라면 일부 물량을 미리 뭐 분할해서 수익 실현하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에는 리스크 줄이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일부는 뭐 승인을 노려서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또 이후에 중장기로 또 보는 전략. 이렇게 하면은 호재 시의 수익을 좀 누리면서도 만에 하나 기대와 다른 어떤 그런 타격을 받을 때 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승인 실패, 뭐 혹은 딜레이, 지연 이 부분인데 또다시 승인 보류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즉각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감수해야죠. 뭐 투자라는데 뭐 100%다. 그래서 이 잡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뭐 6만 원 미만, 뭐 4만 원, 심지어는 3만 원대 잡은 그런 또 리밸런스 전에 3만 원대도 저희가 또 투자를 했잖아요. 허리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희일비 안 하고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CRL 때처럼 이 하한가 수준의 폭락도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보다도 좀 덜할 수도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HLB 분석 영상에서 뭐 그런 부분들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은 뭐 추가 보완 후에 재도전을 당연히 노리겠지만 시간 가치 손실, 약간의 신뢰 훼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상당 기간 주가가 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라는 무료 플랫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선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승인을 100% 확신하기 어려운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벤트 전에 비중을 축소하거나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 실패 시에 일정 비중 이상 즉시 뭐 매도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사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죠. 그리고 뭐 대출 받아서 뭐 신용이나 뭐 미수 같은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렇게 투자를 하신 경우에는 악재 시에는 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가급적 이벤트 이전에 부담을 줄여놓는 편도 안전하겠죠.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승인 여부에 따라서 HLB 기업 가치와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이 돼요. 승인될 경우에는 HLB가 단숨에 신약을 보유한 상업 단계 바이오 기업으로 격상이 되면서 향후 매출이랑 실적 성장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이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뭐 39개 주에서 판매 준비를 마치고 있고 사전 작업을 또 해왔고, 승인 후에 3년 안에 이 글로벌 간암 면역 항암제 시장의 50% 점유율을 목표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7년 예상되는 전 세계 간암 치료제 시장이 약 6조 원 이상인 점을 감안을 하면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포부예요. 비록 목표치에 대한 현실성 그 평가는 갈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그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이 되면 지금의 시가총액 수준은 재평가될 여지는 분명히 있죠. 따라서 중장기 투자는 승인 시 추가 성장 그 여력을 보면서 계속 보유하거나 저점 조정 시에 또 매수를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또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저 아카데미에서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계속 움직이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는 그냥 뭐 박아두고 묵은지처럼 인내하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항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기업의 이 모습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모습이 더 꼽힌다.
그러면 우리는 더 투자할 생각도 해보는 거고 설사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도 그쵸?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합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모습이 점점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들 전략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박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 승인이 지연이 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또 우리가 시나리오를 또 만들겠죠. 뭐 예를 들면 저희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수익 실현 해버리고 더 떨어지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되니까 추후에 또 올라가더라도 기회비용이 다 날아가잖아요. 승인이 이게 지연이 되면은 매출 가시화가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또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서 주가가 본질 가치 수준으로 또 재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술,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 잠재력 대비 과도한 프리미엄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중을 축소를 하거나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그 퍼포먼스로 그런 플랜으로 가겠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는. 그래서 HLB 주식은 현재 이 바이너리 이벤트의 직면에 있어서 단기 어떤 투기랑 중장기 투자가 혼재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자신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좀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 뭐 한쪽에 그냥 뭐 다 올인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매도, 해지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FDA 결정 임박 시점에서 근거 없는 풍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였고 그리고 또 고점에 막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8만 원, 막 9만 원 이렇게 또 하신 분들도 있는데 특히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커뮤니티 입장을 하시면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는 만큼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어떤 좀 신중한 그런 태도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결과 발표가 나오든지 감정적인 대응을 지향을 하고 냉정하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랑 향후 계획을 따져보는 그 투자 판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여러분들 이번에 이벤트 이후에 HLB는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주가 흐름이 시작이 될 거예요. 새로운 주가 흐름에 맞춘 전략 재정비가 분명히 요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주분들이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그 복잡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오랫동안 회사의 성장을 믿고 지지해온 주주들에게 이번 FDA 결정은 그간의 기다림에 대한 그 보상일까? 보상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 될지 판가름이 나는 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주주분들이 여러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뭐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던 게 승인 관련 얘기인데 이번에는 승인 될까? 뭐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은 여러분들 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면은 데이터적으로 보면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뭐 앞서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임상 데이터의 우수성은 공인된 사실이고 FDA가 지적했던 제조 이슈도 모두 해소됐다고 하고 심사상에 큰 걸림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근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더욱이 또 FDA가 해당 약물들의 희귀약품 지위를 부여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미충족 의료 수요를 고려한 우호적 심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뭐 제 생각입니다. 다만 뭐 이제 미중 관계 정치적 변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측 불허 요소가 1%라도 있죠. 예. 최종 승인 여부는 결국에는 뭐 제가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이 아니라 FDA 내부 판단에 달려 있으니까 100% 장담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적 이득이 명백한 이런 그 신약을 이거를 정치적 이유로 무작정 거부한다?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되면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지금 사도 될까요? 이거는 뭐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좀 저는 오히려 승인 그 가부 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조정이 좀 왔죠. 예, 그리고 또 코멘트를 또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또 드렸고, 예, 조정이 좀 올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도전 가능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신청을 또 하겠죠. 예, 개선 방향을 논의를 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 또 한번 어떤 우리는 긴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사이 주가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일부 주주들은 뭐 이번에 안 되면 떠나겠다라는 심경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아니죠.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불승인 사유가 단순히 행정적 보완 정도라면 재승인 가능성을 믿고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또 떨어지면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아카데미에서만 제가 코멘트를 드릴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그래서 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 뭐 안정성 우려나 예, 뭐 이런 뭐 FDA 안정성 우려 이거라면은 스토리가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전략을 재고해야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근본적 문제 징후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류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측면으로는 결국에는 실망을 한 거니까 충격이 오겠죠. 예. 이에 대한 멘탈 대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뭐 쉽게 그냥 다 얻어갈 게 아니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질문이 뭐냐면 대표님 승인 돼도 이거 잘 팔릴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상 성과나 성과로 보나 뭐 의료진 가이드라인 채택으로 보나 승인만 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치료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 1차 이 치료제 시장이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면역 항암제 병역요법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HLB의 신약은 그 대열에 합류를 해서 결국에는 더 나은 선택지가 된 거거든요. 배바시 주마블 못 쓰는 환자에게 대안이 된다. 뭐 부작용 프로파일이 개선이 됐다. 등의 이런 어떤 그 스페셜한 차별점들이 있어서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죠. 예. 뭐 회사 측도 미국 시장 점유를 위해서 일찌감치 영업망을 다 구축을 해놨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물론 실제 매출이 목표만큼 빠르게 발생할지는 우리가 또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신약으로서의 임상적 가치가 확실히 하잖아요. 예, 그만큼 현 시점에서 수요에 대한 그 지나친 우려를 해야 될까요? 예, 굳이? 일단 승인 그 고개부터 넘어가 봅시다. 아무튼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좀 살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신력 있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을 바탕으로 좀 도움을 받아가시고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참 뭐 답답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 뭐 데이터와 근거 전혀 없는데도 막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를 저한테 막 보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제보해주시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대로 그리고 제 주관적인 그 분석대로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과정은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과적으로 자산 증대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 뭐 지금 HL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도 지금 10개 종목 전부 다 수익을 창출을 해냈고 심지어 리밸런싱해서 또 이 수익 창출을 지금 여러 번 했죠. 몇 종목 빼고.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계속 갈 것이고, 현재 이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주주들의 심리가 일일비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HLB는 또 한때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FDA 거절로 추락을 맛봤고 다시금 재기에 도전하는 드라마틱한 상황인 만큼 투자자분들도 감정 변화가 좀 되게 우여곡절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기대, 그리고 실망, 그리고 다시 희망, 다시 기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쵸? 계속 이런 그 사이클을 거치면서 주주층도 재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주주들은 그만큼 또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과에 관계없이 과도한 몰입이나 공포를 좀 경계하시고 객관적인 판단과 계획된 대응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 성공과 실패는 결국 본인의 몫이죠. 냉철한 자세로 이번 FDA 이벤트를 마주한다면 어떤 결과든지 이후에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당부를 드리자면, HLB의 FDA 승인 결과는 국내 바이오 산업 역사에 남을 중요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그 여파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향후 전략을 우리가 세워봅시다. 마음 편하게.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와 어떤 냉정한 전략으로 무장을 우리가 한다면 변동성의 이 파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결전의 날,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투자 결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윤철중은 이런 중요한 이슈를 좀 신뢰도 높은 정보와 함께 또 해외 또 인프라를 소통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항상 응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을 해주시는데, 그 응원과 그 관심 잊지 않고 앞으로도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를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